정규화에서 엔티티를 분리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정규화 과정은 결국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엔티티를 여러 개로 분리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정규화를 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죠. 아까 제일 처음에 할 때 이 판매 전표를 지금 담기 위한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테이블을 설계하면 이 판매 전표를 제대로 저장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목표는 뭐예요? 이 판매 전표 한 장을 저장하는 게 아니죠. 판매 전표가 이제 이 회사에서 물건을 팔면 물건을 판 내역을 전표를 갖다가 이제 수백 장, 수천 장, 수만 장 쌓을 건데 테이블을 어떻게 설계해야지 이 전표 수백만 장을 잘 깔끔하게 저장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린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이거를 배우는데 이렇게 만들면 모두 한 테이블에 전부 다 때려 넣어서 만든 거죠. 판매라는 테이블 하나에.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 정규화를 하기 이전이고 중복이 많이 발생하므로 중복을 제거하는 과정이 결국은 정규화인데, 그래서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1 정규화를 하고 나면 이렇게 되고, 제2 정규화를 하고 나면 프라이머리 키와 관련된 것만 뺀 거 이렇게 되고, 제3 정규화는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것까지 빼고 나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3 정규화까지 마치면은 이런 테이블이 되는데, 결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까 그 판매 전표를 테이블로 제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제대로 저장을 하려면 이렇게 6개 테이블을 만들어야 아까 그 판매 전표가 제대로 저장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엔티티를 정규화를 거치게 되면 자연히 엔티티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엔티티를 그냥 분리하면 두 엔티티 사이의 관계가 없어지므로 관계를 맺으면서 분리하고요. 이번 절에서는 중복을 포함한 엔티티를 분리하는 방법을 보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방법은 제2 정규화와 제3 정규화 과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 정규화랑 제3 정규화는 같은 방법의 정규화예요. 다만 프라이머리 키랑 관련이 있냐 없냐만 다른 거고, 정규화의 어떤 그 이론은 같은 이론이죠. 보겠습니다. 엔티티의 분리 과정. 종속 관계에 있는 정보를 별도 엔티티에 저장한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부서명은 부서에 종속되니까 엔티티를 분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종속 관계에 있는 정보를 별도 엔티티에 저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중복을 제거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종속 관계에 있는 정보를 제거하는 것은 중복을 제거하는 거다. 정규화가 필요 없는 설계 기법. 정규화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규화가 필요 없도록 모델링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 실제로 정규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설계자는 정규화를 할 필요가 없도록 모델링을 한다. 정규화의 각 단계별 정규화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 정규화가 필요 없는 설계 기법. 원칙 1. 장부나 전표에서 머리부와 서술부는 별도의 엔티티에 저장한다. 이게 머리부죠. 이게 머리부고 이게 서술부죠. 이게 머리부분, 서술부분이 있어요. 그럼 얘는 전표에 데이터가 하나 있는 거고 얘는 한 전표에 데이터 여러 개 딸린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부와 서술부분은 애초부터 이걸 한 테이블에 때려 넣은 다음에 제1 정규화를 해서 분리할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머리부와 서술부는 따로 분리를 해야 돼요. 얘는 하나고 얘는 여러 개니까. 하나고 여러 개를 미리 1대 n으로 나누면 제1 정규화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테이블을 만들 때 한 테이블에 만들어 놓고 제1 정규화를 할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머리 부분 따로, 요 내역 부분 따로 이렇게 서로 분리를 합니다. 근데 이 내역은 어떻게 돼요? 이 내역이 어떤 전표에 속해 있는 내역이라는 거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표의 프라이머리 키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표의 프라이머리 키 요거 아까 3개라고 했잖아요. 일자 부서 번호, 여기 일자 부서 번호.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는 갖고 있고 추가적으로
요 1, 2, 3, 요 1년 번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제2 정규화가 제1 정규화가 자동적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규화가 필요 없는 성격기법 원칙 2는 아까 원칙 1은 머리부와 서술부 분리, 이게 제1 정규화입니다. 결국은요. 그리고 코드 값에 관계 있는 속성들은 별도 엔티티를 분리. 코드 값이라는 건 종속 정보예요. 이것도 결국은요. 엔티티에 포함된 종속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 사원명 종속 정보, 고객명, 고객 번호의 종속 정보, 고객 주소도 고객 번호의 종속 정보, 제품명 단가 다 제품 번호의 종속 정보. 종속 정보는 탭을 다 뺀다는 거죠. 이렇게 종속 정보를 별도 엔티티로 다 빼버리면 그게 제2 정규화랑 제3 정규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프라이머리 키에 종속된 정보를 빼낼 땐 제2 정규화,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것을 빼낼 땐 제3 정규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제2 정규화, 요 사원 고객 제품은 제3 정규화. 제2 정규화한 건 실선, 제3 정규화한 건 점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표를 보고 제1 정규화하고 뭐 제2 정규화, 제3 정규화를 해서 이걸 제2 정규화, 제3 정규화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우리가 이 정규화가 필요 없는 설계 기법이란 요거를 이제 잘 숙지를 하고 요 경험이 늘어나고 이 테이블 설계에 대한 궁극적인 이해, 연습을 해보면 결국 계속 연습을 해보고 샘플 데이터를 넣어보고 하면 궁극적으로 이해가 가요. 이해를 하게 되면 이 판매 젠표를 보고 이 ERD를 한 번에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딱 보면은 테이블이 6개가 나와갖고 이 그림이 나오는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아, 얘랑 얘랑은 분리하는구나. 이미 테이블 2개 되겠구나. 부서 있고 부서명 있네? 그럼 판매 테이블 별도로 있네? 그리고 사원 번호 있고 사원명 있네? 그럼 사원 테이블 별도로 있네? 고객 번호 있고 고객명 있네? 고객 주소, 고객명, 고객 주소, 고객 번호에 딸려 있네. 그럼 고객 테이블 별도로 있네. 그리고 여기 보면 제품명하고 단가는 제품 테이블에 종속 정보네. 그럼 제품 테이블 따로 있겠네. 그럼 판매 테이블, 여기 부서 테이블, 사원 테이블, 고객 테이블, 제품 테이블, 요게 내역 테이블, 전표에 딸린 내역 테이블 해서 6개 나온다라는 거를 이 그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이걸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정규화가 필요 없는 설계 기법이고, 요거를 MySQL 워크벤치로 그려보면은 요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부모는 위쪽에 올라가고 자식을 아래쪽에 내리는 게 좋다. 부모를 왼쪽에 그리고 자식을 오른쪽에 그리는 게 좋다. 그렇죠? 부모 사이에 자식을 중간에 껴서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지금 부모가 밑에 있잖아요. 보기가 불편해요. 이거 딱 보면은 요 세모가 어디고 선이 어딘지를 자세히 봐야지. 지금 판매 테이블이 사원과 고객의 결국은 이게 MDN 테이블이고, 판매 내역은 제품과 판매의 MDN 내역이라는 걸 이제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림을 좀 이렇게 그리면 좀 더 편하겠죠. 그러면 부서, 사원, 고객이 다 부모고 판매가 그 자식이다. 그리고 판매와 제품을 MDN으로 연결한 게 판매 내역이다.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요 ERD 요거를 이제 MySQL 워크벤치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보시면 부서 번호, 사원 번호, 고객 번호가 다 이제 테이블을 다 분리를 한 거예요. 요거 제2 정규화, 요 사원과 고객은 제3 정규화로 그린 거고, 판매 테이블이 열쇠 모양, 이게 프라이머리 키죠. 판매일자, 부서 번호, 판매 번호, 요게 이제 프라이머리 키예요. 프라이머리 키이면서 포린 키인 거. 부서 번호는 프라이머리 키이면서 포린 키잖아. 그러니까 이게 실선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사업 번호랑 고객 번호는 포린 키인데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 점선으로 갔어요. 그쵸? 그리고 판매 내역은 판매 일자에 딸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판매 하나에 판매 내역이 여러 개니까 1대 N 관계죠. 그러니까 얘가 부모고 얘가 자식이고, 자식은 소속 정보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판매일자 부서번호, 판매번호를 다 프라이머리 키로 갖고 가면서 추가적으로 키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일련 번호. 그래야지 1대 N 관계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수량하고 금액만 나오고, 이 제품에 딸린 제품 정보는 제품 테이블에 따로 있겠죠. 그리고 제품명 단가는 제품 테이블에 별도로 있고, 제품 번호는 판매 내역의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니까 여기 점선이고, 이건 제3정규하고. 그런데 책에 이제 이 ERD로 그려져 있는 거죠. 이제 요거를 MySQL 워크벤치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ERD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엄밀히 말하면은 잘못된 건 아닌데 비효율적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보고 저는 테이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건 보시면요, 당연히 부서는 이거는 조금 이상하죠. 왜냐면 어떤 사원이 다른 부서의 물건을 팔아주진 않잖아요. 이 사원이 소속된 부서가 있을 거고, 이 사원이 물건을 팔면 당연히 판매는 이 사원이 소속된 부서에 소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원의 부서 번호가 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서랑 사원을 이렇게 1대 N으로 놓고, 판매 테이블에는요 프라이머리 키를 하나만 갖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전표 번호. 프라이머리 3개씩 할 필요가 없죠. 그 전표 번호 갖고 있고, 여기서 이제 사원 번호랑 고객 번호를 이제 이 판매 테이블에 가질 텐데, 사원 번호, 고객 번호는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제3정규화로 가는 거고, 판매 일자를 프라이머리 키에 넣을 필요가 없죠. 전표 번호 하나를 프라이머리 키로 한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서 요 3개를 프라이머리 키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그냥 다 일반 컬럼으로 바꾸고, 그냥 유니크한 전표에 따른 전표 일련 번호를 별도로 붙이자라는 거죠. 그게 더 좋습니다. 전표 일련 번호. 그러니까 오늘 전표가 1, 2, 3, 4, 5, 6, 7, 8, 9 나갔으면 내일 또 1, 2, 3, 4, 5, 6, 7, 8, 9 하지 말고, 오늘 100장까지 나갔으면 내일 전표 번호는 101번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일 만약 500번까지 갔다, 그럼 내일 모레는 501번부터 전표 번호를 붙이는 거죠. 그럼 프라이머리 키 일자가 포함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전표 번호가 1번부터 나가고 내일 또 1번부터 나가면 판매 일자가 프라이머리 키로 붙어야죠. 그쵸? 일자랑 그 번호랑 합쳐갖고, 이 번호가 그거예요. 판매 번호가. 일자랑 번호가 합쳐갖고 프라이머리 키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날짜랑 부서와 관련 없이 일련 번호가 순차적으로 붙는 전표 번호를 붙이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저라면요. 그래서 그게 전표 번호입니다. 이게 글로벌한 전표 번호. 그럼 판매 일자가 프라이머리 키가 될 필요가 없고, 여기 부서는 아까는 여기 부서가 프라이머리 키로 들어갔지만 부서는 필요 없죠. 왜냐면 사원 번호만 들어가면 사원이 속한 부서가 결국은 판매 부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제품하고 판매에 M 대 N으로 연결하는 그냥 판매 내역이에요. 그래서 전표 번호, 제품 번호, 제품 번호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판매 내역은 점포 번호가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죠. 이 판매 내역은 어떤 전표에 속한 거니까. 그리고 아까 여기서는 제품 번호가 그냥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걸로 내려온 다음에 일련 번호를 붙였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제품 번호를 바로 프라이머리 키로 넣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요, 우리가 영수증에서 같은 제품 번호를 2줄, 3줄 넣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한 제품을 2개를 팔았다. 그러면 그냥 수량에다 2개, 3개 이렇게 넣지, 뭐 DW01 2개, 또 DW01 3개 이런 식으로 넣진 않기 때문에 제품 번호가 중복이 될 리가 없어요. 판매 전표에는요. 제품 번호가 중복이 된다면 여기 제품 번호를 프라이머리 키로 안 넣고 별도의 일련 번호를 빼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영수증, 판매 전표 이런 데는 번호별로 한 줄만 쓰잖아요. 제품별로. 그쵸? 그리고 여러 개 팔렸으면 단가를 이렇게 수량을 여러 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책처럼 제품 번호를 프라이머리 키에서 빼고 일련 번호를 넣는 것보다
그냥 제품 번호 자체를 프라이머리 키로 넣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럼 판매랑 제품을 MDN으로 연결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는 점선인데 여기서 그냥 실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쵸? 제품 번호가 프라이머리 키로 올라가니까 제2 여기서 제품 번호를 아까 여기서 제품 번호가 빠지는 거를 제2 정규 제3 정규화로 하는 게 아니고 제품 번호를 프라이머리 키로 올리고 제3 정규화가 아니고 제2 정규화로 바꾼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하는 거 딱 보세요. 이거랑 이거랑 어떤 게 훨씬 복잡합니까? 이게 훨씬 복잡하죠. 이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설계하십시오. 책에 이렇게 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설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테이블을 한번 직접 워크벤치를 통해서 그려보십시오. 워크벤치를 통해서 그릴 때는 부서, 사원, 고객, 제품 이렇게만 만들면 됩니다. 그다음 판매는 판매 테이블을 만들 때는 요 선을 그어서 만들고 또 판매 내역도 판매랑 제품하고 MDN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 테이블들 먼저 그리고 자식 테이블들은 나중에 그리고 포린키는 직접 쓰지 않습니다. 선을 연결하면 포린키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판매 내역도요. 판매랑 제품을 이제 5번을 사용해서 MDN으로 연결해서 저절로 생기고 아니면 그냥 판매 내역 테이블 별도로 만든 다음에 선 연결하면 자연히 선 연결하고 프라이머리 키로 제품 번호랑 제품 전표 번호, 제품 번호 세팅하면 당연히 프라이머리 키로 되기 때문에 저절로 실선이 돼요. 그러니까 판매 내역 테이블 따로 만드는 거나 MDN으로 연결해서 그리는 거나 결국 모든 결과는 똑같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판매 전표를 ERD를 설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내면은 이번 학기에 목표가 사실 거의 달성되는 거예요. 물론 중간고사 이후에는 또 SQL문을 다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이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쪽이니까 그쪽은 조금 다음 분야고, 우리가 중간고사 전까지 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이 ERD를 그릴 수 있으면 이번 학기에 전반부의 목표는 달성이다. 그리고 ERD를 이해를 하는 거다. 그리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챕터 08의 연수 문제를 풀면서 지금까지 정규화한 것을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그램을 추가를 하고요. 뭐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챕터 08 연습 문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뷰에 그리드는 필요 없고요. 이제 2번을 할 건데, 먼저 학생의 수강 과목, 이거 우리가 지금 제1, 제2, 제3 정규화 다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떤 테이블을 제대로 설계를 하기 위한 그냥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설계할 수 있으면 이건 제1이었다, 이건 제2다, 이건 제3이다,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뭐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에 제대로 설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은 이게 제1 정규하다, 제2 정규하다 그런 거 뭐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정규화가 필요 없는 설계 기법으로 그냥 그냥 설계를 하면 됩니다. 보세요. 학생은 뭐 학번이 있을 거고, 그쵸? 프라이머리 키고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지금 수강 과목을 여러 개 수강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학생하고 과목이 MDN 관계인데, 지금 과목은 과목 코드 과목명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과목 하나만 이름만 딸랑 있어요. 이런 건 테이블 뭐 별도로 따로 필요 없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건 학생의 수강 과목이 있을 거고, 얘는 뭐 그냥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identifying relationship 되니까 이렇게 학번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수강 과목이 있고, 그리고 얘 수강 과목도 프라이머리 키일 거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럼 이게 뭐 이게 제1 정교하였다, 제2 정교하였다. 뭐 사실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설계하면 제대로 설계된 거다. 이거를 명확히 알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회사에서 ERD 설계를 해도 이렇게 깔끔하게 설계를 해서 번호도 다 붙이고 이제 해야 되거든요. 공짜 그냥 빼죠. 뭐 2번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학생의 수강 과목 정보를 다음과 같이 변경된 엔티티로 관리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제1 정교화와 제2 정교화를 수행하시오. 이것도 뭐 제1만 하고 제2만 하고 제3만 하고 그런 게 사실 정교화를 하지 않고 그냥 설계를 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정교화가 완성된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제1 정교화냐 제2 정교화냐 제3 정교화냐 어떤 걸 먼저 하냐에 따라서 그게 제1이 제2로 바뀌기도 하고 제2가 제3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이것도 학생이 있고 과목이 있고 학생과 과목을 MDN으로 연결했다고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왜 복잡하게 뭐 할 필요가 없이 한번 볼게요. 이것도 뭐 학생이 있어요. 그쵸? 학생은 학번하고 이름만 있네요. 그쵸? 학번, 이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과목 코드 과목명 학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목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과목 테이블이 그쵸? 과목 테이블이 있고 과목 코드 이게 프라이머리 키고 과목명 학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걸 MDN으로 연결해요. 5번으로. 그래서 학생의 과목을 수강 신청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아까 여기서 나온 학생의 수강 과목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완성된 거예요. 이거 완성된 걸 놓고 쫙 보자니 보세요. 요 3번에서 학번하고 학생의 수강 과목에서 학번하고 이름은 이렇게 분리했다. 이름은 학번의 종속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제2 정규화가 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과목명하고 학점은 과목 코드에 과목명하고 학점은 과목 코드의 종속 정보잖아요. 그래서 또 정규화를 했어요. 근데 정규화를 한 다음에 그게 원래 이제 과목 코드는 학생의 수강 과목에서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3 정규화일 것 같지만 결국 과목 코드를 프라이머리 키로 이렇게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 제2 정규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선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2 정규화를 했다, 여기서 제3 정규화를 했다, 또는 학생과 과목을 MDN으로 연결했다, 그냥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냥 뭐 무슨 정규화를 먼저 하건 그냥 소속 관계가 MDN이건 뭐 이거를 그냥 매핑 테이블을 매핑을 해서 MDN으로 연결했건 이렇게 막 그려서 완료하고 나면은 이게 그냥 정규화가 끝난 테이블이 그냥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을 보면 이건 잘못됐다. 그냥 제대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 학생과 과목을 MDN으로 연결한다. 이렇게 딱 보고 그냥 알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03번 03번 빼기로 했죠. 그냥 공짜 빼고 3번 이렇게 합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은 전공 코드 전공명이 추가됐죠. 이 전공 아까 얘기했던 학과랑 비슷한 겁니다. 그쵸? 그래 보겠습니다. 여기가 전공이 있을 테고 전공 코드 전공명 이거 하고 나면 그냥 제대로 그리고 나면 이게 제2였다 이게 제3이었다 그런 거 사실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시험을 이제 문제를 낼 때도 제1 정규화만
하시오, 제2 정규화만 하시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제3 정규화까지 다 완료된 ERD를 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ERD를 제대로 그리면 되는 겁니다. 학번이 아니고 학생 학생 나오고 학번 이름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과목이 있겠죠. 그래서 과목명, 과목 코드, 과목명, 학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생이 이제 전공을 하는데 한 학생이 여러 전공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M 대 N으로 연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5번 M 대 N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게 지금 복수 전공하면 여기에 학번과 전공의 매핑이 된 게 이런 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는 학생이 특정 전공을 한다. 그리고 또 복수 전공을 하더라도 자기의 주전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전공으로만 그림을, 복수 전공을 생각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주전공으로만요. 그러면은 이렇게 소속이 되죠. 학생이 특정 전공에 소속된 거. 과목도 특정 전공의 과목일 겁니다. 과목이 데이터베이스란 과목이 우리 지금 전자공학과에도 있고 컴퓨터공학과에도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컴퓨터공학과에서 컴퓨터공학과의 데이터베이스는 전자공학과의 데이터베이스랑 과목 코드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과목 코드가 다르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냥 과목은 특정 전공에 이렇게 소속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과목의 전공 코드가 이렇게 바뀐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공이 다르면 과목 코드는 달라질 테니까 굳이 전공 코드를 프라이머리 키로 올리지 않아도 된다. 그쵸? 이렇게 되고, 학생이 과목을 수강하는 거는 5번을 사용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이게 학생의 수강 과목이에요. 정규하고 나니까 가운데 딸랑 학번과 과목 코드 2개만 남고 다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얘는 4번.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 문제 하시면 되고, 연습 문제 4번까지만 지금 오늘 강의에서 여기서 마치고, 페이지 243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5번하고 연습 문제 6번은 여러분 과제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